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존재와 시간을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제11조를 낭독합니다. 제목은 실존론적 분석론과 원시적 현존재의 해석, 자연적 세계개념의 획득의 난점들입니다. 실존론적 분석론을 무차별적인 실존, 즉 평균적 일상성에서의 실존을 출발점으로 삼는다고 했는데요. 그런 평균적 실존이 또는 무차별적 실존이 원시적 현존재의 실존과 유사한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 논해보고, 또 자연적 세계 개념이라는 게 원시적 현존재가 갖고 있던 세계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런 원시와 현대의 구분을 넘어선 그런 개념인가, 여기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원서로는 68쪽이고요. 읽어보겠습니다. 현존재를 그의 일상성에 있어서 해석함은 원시적인 현존재 단계의 서술과 동일하지 않은데, 그런 단계에 대한 지식은 경험적으로 인간학을 통해 매개될 수 있는 것이다. 일상성은 원시성과 합치하지 않는다. 일상성은 오히려 현존재의 하나의 존재 양상인데, 역시 현존재가 하나의 고도로 발달되고 세분화된 문화 속에서 움직이는 때에도 또 바로 그런 때에 그렇다. 그럴 때에 고도로 발달된 문화 속에서의 현존재의 존재 양상이 일상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어떤 역시 원시적인 현존재도 비일상적인 존재의 가능성들을 갖고 있다. 즉 비본래적이지 않은 본래적인 존재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특수한 일상성을 갖고 있다. 원시적 민족들의 삶에 의해 현존재 분석의 방향 잡음은 적극적인 방법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원시적 현상들이 종종 관련된 현존재의 하나의 이미 광범위한 자기 해석을 통해 덜 은폐되어 있고 덜 복잡해져 있는 한도에서 그렇다. 원시적 현존재는 종종 현상학의 앞선 의미로 받아들여진 현상들의 근원적인 몰두에서부터 더욱 직접적으로 말한다. 우리 측에서 본 아마도 서투르고 거친 개념성이, 즉 원시인의 개념성이 현상들의 존재론적 구조들의 순전한 부각을 위해 적극적으로 촉진적일 수 있다. 그렇다면 현존재 분석론에 원시적 현존재가 오히려 기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에게 원시인들에 대한 지식은 민속학, 에스노로기, 민족학이라고도 하고요. 인종학이라고도 하고요. 이것을 통해 제공된다. 그리고 이러한 민속학은 자료의 최초의 수용, 이러한 자료의 선별 및 가공에 있어서 이미 인간적 현존재 일반에 관한 일정한 예비 개념들 및 해석들 속에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민속학도 현존재에 대한 선이해를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앞선 이해를 갖고 있다. 민속학자와 함께 데려오는 일상심리학이 혹은 심지어 학문적인 심리학 및 사회학조차도 철저히 탐구되는 현상들에 대한 적절한 접근 가능성, 해석, 전달을 위해 학문적 보증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해결되어 있지 않다. 보증을 제공한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역시 여기서도 앞에서 언급한 분과학문들에서와 같은 동일한 사정, 즉 존재론적 기초들의 결여가 나타난다. 민속학은 스스로 이미 현존재에 대한 하나의 충분한 분석론을 실마리로 존재한다. 그러나 실증적 학문들이 철학의 존재론적인 작업을 기다릴 수도 없고 또 기다리지도 않아야 하기 때문에 탐구의 진행은 진보로 수행되지 않고 오히려 반복으로, 같은 일의 반복으로, 유사한 것의 반복으로
또 존재자적으로 발견된 것의 존재론적으로 더욱 투명한 세탁으로 수행된다. 존재론적 측면에 보면 오히려 존재론적 성격들, 구조들을 세탁해버리는, 그래서 덜 의미 있는 거로 만들어내는 작업으로 수행된다는 것이네요. 존재자적 탐구에 맞세운 존재론적 문제체계의 형식적 경계 설정이 제 아무리 쉽다고 할지라도 현존재의 실존론적 분석론의 수행은 특히 이것의 출발은 난점들 없이 남아있지 않다. 그 분석론의 과제 속에는 하나의 수건이 포함된 채 놓여 있고 그 수건은 오래전부터 철학을 동요시키는 것이고 그 수건의 충족에 철학은 그러나 언제나 다시금 실패하는 것인데 곧 하나의 자연적 세계 개념의 이념의 마무리이다. 이것이 수건이라는 것이에요. 이 수건을 해결하는데 철학이 계속 실패해 왔다는 것이네요. 이러한 과제의 생산적인 착수에 대해 가장 다양하고 가장 멀리 떨어진 문화들 및 현존재 형식들에 대한 오늘날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풍부한 지식이 호의적인 듯이 보인다. 그러나 이 점은 단지 가상일 뿐이다. 원시인들의 문화를 찾아가면 거기서 자연적 세계 개념이 발견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러한 매우 풍부한 지식은 본래적인 문제를 오인함에로의 유혹이다. 통합적인 모든 비교함 및 유형화함은 이미 저절로 진정한 본질인식을 내주지 않는다. 하나의 도표 속에서 다양한 것들을 다룰 수 있음이 거기에 정돈체로 앞에 놓여 있는 것에 대한 하나의 현실적 이해를 보증하지 않는다. 도표적으로 다양한 문화들을 비교, 분석했다고 해서 그 각각의 문화들이 비교되고 분석된 문화들이 현실적으로 이해된 것은 아니다. 겉보기의 이해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정돈의 진정한 원칙은 자신의 고유한 사안 내용을 갖고 있고 이 사안 내용은 정돈함을 통해서는 결코 발견될 수 없고 오히려 정돈함 속에서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고유한 사안 내용은 이 선언적인 것이죠. 말하자면 다양한 문화들 속에서 그러한 문화들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선언적인 것, 이것이 오히려 정돈을 안내하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상들의 정돈을 위해서는, 즉 다양한 세계의 모습들의 정돈을 위해서는 세계 일반에 대한 명확한 이념이 필요하다. 세계 일반 또는 일반적 세계, 다양한 세계들의 공통된 특성, 선언적 특성이 뭔지 그것에 대한 명확한 이념 내지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세계 자체가 현존재의 하나의 성분이라면, 구성 부분이라면 세계 현상의 개념적 마무리는 현존재의 근본 구성틀에 대한 통찰을 요구한다. 근본 구조들, 즉 세계 내 존재도 근본 구조인데 거기에 들어있는 세계 내 존재, 존재자 이런 것들이 구조들, 근본 구조들이네요. 이 장의 적극적인 성격 규정들 및 부정적인 숙고들은 뒤에 오는 해석의 경향 및 물음 자세에 대한 이해력을 올바른 궤도 속으로 유도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존속하는 실증적 분과 학문들의 촉진을 위해 존재론은 단지 간접적으로만 기여할 수 있다. 존재론은 독자적으로 스스로 하나의 독립적인 추구 목적을 갖고 있는데 만약 사실상 존재자에 관한 지식 획득을 넘어서서 존재에 대한 물음이 모든 학문적 추구의 자욱이라면 그런 것이다. 결국 현존재 분석론은 존재 일반에 관한 의미에 대한 물음을 지향하고 있어요. 현존재 분석론을 하는 이유는 존재 일반의 의의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기 위한 것인데 바로 이러한 현존재 분석론은 각 분과 학문들이 하나의 존재 영역에 대한 탐구,
이기 때문에 각 분과학문에 대해서 이 존재 일반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는 현존재 분석이 자극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즉 분과학문들의 연구의 기본 주제가 되고 있는 그 존재 유형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기 때문에 현존재 분석론이 분과학문들에 대해 연구의 자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1장의 세 개의 절이 차례대로 낭독되었습니다. 제2장, 즉 제1편의 제2장은 현존재의 근본 구성틀로서의 세계 내 존재 일반이네요. 다음 시간에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